올해의 엔비디아 열풍은 2000년대 닷컴 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당시 시장을 휩쓸었던 시스코 시스템즈 전 최고 경영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닷컴 붐 시절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CEO였던 존 체인버스는 인공지능 혁명의 역동성은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이전의 혁명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찼듯이 시스코는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시가총액 1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1995년 2달러에 못 미쳤던 시스코 주가가 2020년 3월 80달러로 5년 동안 40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 5년 동안 36배 올랐는데 시스코는 5년 동안에 40배 올랐어요. 엔비디아의 이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당시에 시스코는 인터넷 혁명의 파도를 타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했었습니다. 그때 시스코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체인버스입니다. 그는 이제 벤처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AI 분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체인버스는 엔비디아와 시스코 두 회사 간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AI 혁명의 역동성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인버스는 변화의 속도, 시장의 규모,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도달한 단계도 다르다면서 시장 기회의 규모 측면에서 AI 시장은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합친 수준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과거 시스코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CFRA 리서치의 안젤로 지노 분석가는 세계가 점점 더 AI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다음 10년 동안 우리 문명의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반도체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히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I에 대한 열정은 버블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엔비디아는 향후 1년 반 동안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침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업적을 달성게 했습니다. 5년 전 상위 20대 기업에도 들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현재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배경에 일부 의문을 표하면서 얼마나 유지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베론스는 엔비디아를 미국 증시 시총 1위로 이끈 마감가인 135.58달러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인 123.63달러보다도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는 약 9.7%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세가 빠르게 전개됐다는 뜻이에요. 최근 주가 수준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주요 AI 관련 종목들이 또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격차가 유독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시총을 추월당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감가 446.34달러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485.82달러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간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가총액 순위가 엇갈릴 수 있는 셈이에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동력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과 플랫폼을 만드는 단일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AI 과열 의혹이 출현했을 때 엔비디아가 휘청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경쟁 상대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광범위한 사업 부문을 보유해서 장기적 안정성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 가능성으로는 시가총액 100조의 XLK ETF 등의 투자 비율 조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10대1 주식 분할로 인해서 ETF에서 가중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플의 비중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직 50%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의 한스 모세먼 분석가는 엔비디아의 진정한 내러티브는 모든 하드웨어의 장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가 135달러 수준보다 48%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가 호퍼와 블랙웰, 루빈 등 제품 시리즈를 주기적으로 내놓으면서 가치 시장 점유율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가장 잘 알려졌지만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잠재력이 더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5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2026년 조정 주당 순이익은 4.16달러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메인 메뉴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이 세 종목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S&P 500 ETF,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KB스타, S&P 500이나 나스닥 100. 타이거 하시든 코덱스 하시든 근데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많은 것이 좋죠. 안정적이고. 그렇게 S&P 500과 나스닥 100을 ETF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타이거 필반나가 있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있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비중은 각자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세 종목이 기본이죠. 거기다 추가로 미국 빅테크주들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방플러스죠.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이 중에서 또 한 종목. 그리고 지금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미래를 보고 중국이나 국내 2차전지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글로벌 럭셔리 명품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2배 레버리지,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타이거 필반나 레버리지, 에이스 미국 빅테크 레버리지, 수익률 꽤 좋죠? 이렇게 2배 레버리지에 일부 투자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를 하는 3배 레버리지죠. TQQQ, SOXL, 그리고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있어요. NVDL 등 특히 레버리지에는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 심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욱 높은 수익률에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이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함께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시간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모두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